자, 이번 주 뭐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저녁에 미국에는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 6월 달 CPI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알아야지 또 주식시장을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전략 들어볼 시간이고요. DB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홍철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CPI 네. 측정해봐야죠. 어제 네. 중국 PPI가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5.4였나요? 네. 그래서 뭐 나왔죠. 중국은 조금 다운이구나. 네. 하지만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의 PPI가 낮아지면 네. 미국의 CPI가 낮아지는 네. 뭐 이런 현상도 좀 왕왕 측정했는데 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요?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전월비를 보지만 시장은 이제 YOY를 보지 않습니까? 지난 연간.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는 한 0.3 이상, 그리고 전년 동월비는 4.1%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CPI는 전월비는 뭐 오히려 약간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전년 동월비는 거의 3% 초반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면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식이 계속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지난번에 발표된 MOM 물가가 아마 0.1 정도였을 거예요. 네. 전월비죠, 전월비. 이번에는 0.1보다 높은 뭐 0.3 정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YOY로 보통 보기 때문에 YOY는 이제 3% 초반, 뭐 3.1, 3.2. 조금 더 기대한다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답을 좀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휘발유 가격도 가격이 나와 있고, 뭐 중고차 가격도 최근에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서비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거주비거든요. 네. 이 거주비가 결국 이제 신규 렌트가 데이터가 이미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1년 정도 후행해서 이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고려한다면 이번 달 발표될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일단 3% 초반이냐 뭐 중반이냐 뭐 이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예. 초반대 정도로 예. 낮아질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는군요. 예. 근데 미국도 이제 CPI라는 게 그 헤드라인 CPI가 있고 또 YOY, 그렇죠. M2M, 예. 뭐 코어 CPI 예. 많죠. 복잡한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건 예. 그렇고 예. 이것을 투영한 채권 시장. 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0years US T노트 뭐 영시 표현을 이렇게 하나요? 예. 10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위협하면서 기술적인 지지선을 뚫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뭐 최근 고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전고점이 4% 초반에 있었는데 이제 올해 고점이었죠. 예, 그 부분을 거의 한번 도달했다가 뭐 오늘 새벽에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하향 트렌드가 조금 있었는데 예, 그 상단을 좀 뚫고 나가면서 위쪽으로 4%를 넘었었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는 약간 더 떨어진 그런 모습이어서 최근 업데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채권을 원래 투자하시던 분들의 생각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에요. 뭐 제가 만나는 고객도 그렇고 글로벌리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말은 잘 안 하지만 아니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있냐, 물가가 다시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심정적으로 좀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금리가 오르냐? 이 전통적인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를 매력적이라고 보시는데 그 최근에 이제 채권 쪽에서 선물 시장도 있거든요. 채권도 이제 미국채 선물이죠. 선물. 예, 미국채 선물에서 엄청난 이제 숏 포지션이 네. 잡히고 있습니다. 숏이라는 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계속 이제 매도를 한다는, 즉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으로 누적 매도 포지션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게 보인다. 예. 이제 채권은 현물은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데 선물은 쉽게 이제 매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이랑 똑같죠.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채권 매도가 상당히 원래 채권 안 하시던 분들이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SVB 같이 MBS 채권을 대량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모기지담보부 채권 그런 채권들이죠. 예. 이런 채권의 금리 상승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채 선물에다가 숏을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선물에선 이익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커버가 되는 거고요. 특히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을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얘네도 사실 금리가 오르면 손실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 그래프가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네.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 사상 최대 숏 포지션이 계속 누적돼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저런 분들이 원래 채권 하시는 분들은 채권 금리를 좋게 보지만, 즉 싸다,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시지만 금리가 오르면 큰일 나는 이 공포에 좀 추동되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금리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채권 숏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던 게 그 영향이고요. 요분들은 상당히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 때는 증거금 정산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금이 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포모.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나만 또 튕겨 나가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뭐 방향을 잘못 읽어가지고 거꾸로 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채권 뒤죽박죽인 거는 워낙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손절에 손절. 어제 IRS 손절 드리고 맞습니다. 뭐 쏟아져 나오는 뭐 아연질색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뭐 조차하고 채권이 방향이 없으니까 뭐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도 그렇고 국내 자금도 그렇고 막 우왕좌왕거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전성을 띠면서 그냥 매도를 쌓아놓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페드가 올린다고 했으니까. 또 올린다고 하니까 겁나니까. 그렇죠. 그럴 때 더 숏을 때리는 거죠. 맞아요. 지난번에 또 무디가 샌프란시스코의 등급을 또 낮췄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또 오릅니다. 뭐 채권은 채권이고 니네는 니네 갈 길 가라. 우린 우리 갈 길 갈게라고 하는 이반된 시장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채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을 것이 좋을지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주식에 이제 하도 좀 지치신 분들은 이제 사업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채권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배당주 투자랑 좀 비슷합니다. 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특이한 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당주의 특성상 이 채권의 배당주와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뭐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잘 찾아서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은 마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채권은 꾸준히 절대금리가 좀 높을 때 미리 좀 사두자. 게다가 앞으로 뭐 그게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을 멈추는 날이 결국 올해 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더 나간다면 뭐 연말이나 연내에 뭐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때는 채권에서 나는 원래 뭐 배당만 먹으려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채권도 금리만 먹으려고 샀지만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양수겸장, 껌 먹고 알 먹고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채권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때마다 좀 더 채권 편입을 늘린다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적립 전략이 아직은 유효할 것 같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뭐 한국물 KT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채라든지 이쪽은 순매수 늘리는 포지션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은 뭘 볼까요?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 외자 이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많이 아시죠? 근데 당국이 또 뭐 일본과 통화 수합을 한다든지 뭐 달러 베이스로 창구들을 막 열어놓으니까 여차하면은 뭐 환시에다가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당국이 힘을 봐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국채를 사들이는 것 같은데 많이 삽니다. 이 사실 저희는 뭐 환율은 앞으로 안정되고 환율 하락과 원화 안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거의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 교과서와도 달라요. 우리나라의 채권의 좀 특수성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사는 건 거의 대부분이
재정 거래입니다. 네. 환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환율은 아주 뭐 일부고요. 음. 거의 대부분은 이 재정 거래인데 재정 거래는 좀 약간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채를 사서 달러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냥 미국에 있는 국채를 혹은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채를 달러로 살 거냐, 이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는 건 환율이 아니라 네. 재정거래 매력도를 보고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 금리 차 이런 거랑은 또 관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있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는 거랑 파는 거는 차라리 주식이 조금 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 네. 채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외국인이 국내 채권은 재정거래 때문에 산다는 점, 아. 이 점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네. 그림에서 이제 녹색 선이 재정거래 매력도인데 외국인이 보는 매력도인데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레벨이 여전히 좀 히스토리컬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재정거래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재정거래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네.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네. 다시 정립한다? 네. 아니면 뭐 이게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 아비트러지 쪽에 차익거래. 예, 가깝죠. 그게 가깝다. 주식도 이제 현선물 간의 아비트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건데 똑같은 격차가 겁니다. 생길 때 예. 그거를 노리는. 예, 상호 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7월에 미국 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네. 보도들은 나오는데 네. 9월에 또 올릴 건지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또 선택은 무엇인지 요거 정리 좀 부탁드려요. 9월까지의 인상까지 보려면 지금 시장이 반영된 건 뭐 7월은 거의 뭐 인상한다지만 네. 9월은 좀 아리까리하다. 그게 현재 마켓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결국 중요할 텐데 네. 한국은행은 분명히 환율만 안정된다면 금리 차를 걱정해야겠지만 환율이 결국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환율이 안정된다면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냐? 국내 경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보고서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 게다가 최근에 국내 뭐 PF 부동산이라던가 네. 일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행이 좀 이번에 적절한 금리 동결 판단을 하지 않겠나. 다만 사람들이 하도 금리 차를 물어보니까 네. 약간 말을 할 때 네. 조금 톤은 매파적일 수 있을 가능성 좀 있습니다. 네. 예.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선을 타겠군요. 예. 하여튼 요즘 뭐 작두 타는 한국은행. 네. 잘 지켜봐야죠. 예. DB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문홍철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